친구들 안녕. 저녁 잘 먹었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쌀국수 있어가지고 쌀국수랑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드 해서 올려서 먹고 위에다가 김가루도 부셔가지고 올려서 먹었어요. 친구들도 저녁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고 오늘 되게 많이 추웠죠? 추울 때 옷도 따뜻하게 잘 입었는지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멀리 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하루 생활하고 있던 친구들도 마무리는 잘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대답하라. 질문은 급하게 받더라도 대답은 천천히 하라. 이탈리아 속담. 순발력 있게 대답하면 누구나 부러워한다. 힘들이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답변하는 사람을 보면 감탄한다. 보다 사려 깊고 이성적인 말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순간적인 우스갯소리로 부러움을 받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하자. 그러면 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말보다 더 유익하고 진솔할 테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분주하게 움직여라. 일과를 마친 후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아무 할 일이 없이 빈둥거렸던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 같아도 그 일들을 모두 해낸 날일 것이다. 마가렛 대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이 있었으면 싶어진다. 그런 날이 온다면 대낮까지 침대에서 빈둥거릴 수 있고 아무 얘기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침대에 오랜 시간 누워있거나 책을 읽다 보면 온몸이 근질거린다. 아무리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등이 쑤셔오기 시작한다. 오늘 여가 시간에 성취감을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페인트 칠을 하거나 자동차를 정비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 산책을 하거나 빵을 굽거나 방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애쓴 보람이 있도록 해줄 수는 있다. 험 올브라이트.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 확신에 찬 적극성이 자신의 연약함, 비겁함, 방종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때문에 짜증스러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극적인 사람은 너무나 쉬운 상대인 탓에 대적해본들 아무런 이득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괴팍하고 심술궂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야지. 그들이 그런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테니. 자신감. 불만에 찬 말을 본 적이 있는가? 울적한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새나 말이 불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새나 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배가 나오면 남들이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하고 차가 낡으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새 차로 바꾸고 싶어하고 말한 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때로 우리는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행동한다.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관객이 자신의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전에는 안도하지 못한다.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창의력을 기르자.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 아이가 그림을 그려 부모에게 보여주면 부모는 우아하고 감탄하며 냉장고 같은 곳에 자랑스럽게 붙여둔다. 그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려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아이의 창의력을 독려해준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처럼 그 창의력을 열성적으로 북돋아주고 독려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려 들지 않고 그 자체를 칭찬하고 독려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도 비판하기보다는 그 뛰어난 상상력을 칭찬해 주어야겠다. 믿음을 갖고 살자. 세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우리는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리라 믿는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면 그들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는 것 또한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진다.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역시 나는 잘 알고 있어. 삶의 기쁨. 아침에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이 있음과 살아 숨쉬는 기쁨에 감사하라. 만약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 테쿰세 추장.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밝아진다. 풀지 못한 문제나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라. 따스한 잠자리, 맛있는 양식, 좋은 옷, 직장, 늘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들, 신선한 공기, 그 무엇보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축복이 내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 감사해야겠다. 책임을 선물하라. 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를 믿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도움은 없다. 설명서를 읽는 것보다 실제로 해봄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아이에게 처음 설거지를 시키거나 혼자 집을 보게 할 때 불안이 앞선다. 접시를 깨면 어쩌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러나 혼자 시도해보지 않는 한 아이는 결코 설거지하는 법도 자립심도 익힐 수 없다.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책임을 넘겨받을 사람이 나만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모든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믿고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고맙지만 제가 할게요 라고 거절하기보다 그를 믿고 일을 맡기는 것도 괜찮아. 고난이 나를 키운다. 몹시 심란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혹은 실패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순간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불안감에 휩싸일 때 비로소 남에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찾거나 진정한 해답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불행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려운 현실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만 하면 나태해지고 정체되기 쉽다. 눈과 귀를 닫거나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안락한 삶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어려운 현실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 당장 불편한 건 역시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내 인생에 좋은 기회라면 그것을 마음껏 즐길 거야.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걸 이겨내고 더 강해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정이 샘솟는다. 몇 년이 걸려야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법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가까워진다. 친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아니며 나와 비슷한 취향, 습관, 신념 등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사회 문제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가 건네는 농담을 유쾌하게 받아주거나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 오늘은 그에게 내가 우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주어야겠다.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세상은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나 다른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세상이 신의 질서 혹은 자연의 질서 속에 있다고 믿든 그런 특별한 질서는 없다고 믿든지를 떠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세상이며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아마존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난 기적을 믿어 내가 할 일은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는 거야. 우리를 꽃피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이 활짝 꽃피게 하는 유쾌한 정원사들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라.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들과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주면서 그가 내 곁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해야겠다. 변화를 꿈꿔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노만 빈센트 필드. 긍정적인 생각이 지닌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미리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실제로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반면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최소한 그만큼 더 노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걸 서둘러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겠다. 이야기에 담긴 교훈.
모든 것에는 교훈이 담겨 있다. 문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뿐이다. 루이스 캐럴.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억지로라도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 그 일이 일어난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그 일에 납득할 만한 논리나 질서가 있다고 믿어야만 만족한다. 때로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가 멍청해서 그래 라고 남 탓을 하거나 그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를 존중하고 이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감정에 충실하자.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다만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지내온 세월과 경험 덕분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 물론 직관에 충실하더라도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쌓이면 경험이 되고 직관이 더 깊어지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부터 정리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까지 따를 필요는 없잖아. 자연 속에서 다시 충전하라. 두렵고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하늘, 자연, 그리고 신과 더불어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연은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서 신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햇살이 따스하고 산들바람까지 불어오는 이처럼 기분이 좋은 날 우리는 행복과 세상의 평화 그리고 감사를 느낀다. 빗속을 걷거나 눈사람을 만들거나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에도 행복을 느낀다. 자연은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지켜준다. 겨울은 여름과 대지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해준다. 바람은 꽃씨들을 날려 먼 곳에도 새로운 싹이 트게 해준다. 울적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기운도 샘솟을 테니. 다가올 축복에 감사하자. 앞날에 있는 알지 못할 그 축복들에 감사하라. 아메리카 원주민 속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거나 눈앞에 있는 멋진 선물에는 감사해야 한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이 끊임없이 내게 축복을 줄 것이며 그 축복이 어디서 언제 오더라도 그 축복에 감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에 감사하며 다가올 축복에도 미리 감사하자. 친구의 소중함.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깊이와 소중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벤 존슨. 누구나 파티를 즐기고 저녁 모임으로 바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많았으면 하고 바란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나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찾아보게 되고 곁에 그런 친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체 없이 달려와 내가 도와줄 게 없어? 라고 묻는다. 귀에 거슬리지만 쓴소리도 기꺼이 해준다. 그런 친구는 즐거운 때와 힘들 때 늘 나와 함께하며 나를 마음으로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아끼고 사랑해준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나는 행운아야.
나도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지. 친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진심을 담아 얘기할 수 있고, 애정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서로 소통을 하다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가장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이 만났을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치부라고 보여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사람 친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막 자존심도 엄청 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꺾이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내가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또 그런 마음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차가. 근데 그 시간을 벗어나면 자기의 습관대로 또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느끼고 이제 그렇게 알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조율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애정을 담고 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애정을 담고 하는 말이면 쓴소리라도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생각 안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틀을 깨주면 제가 그만큼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배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에 관한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봤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지, 제가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어떤지 이런 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손을 펴라.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나눌 수 없다. 인다라 간디.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억지 웃음을 보이며 되도록 무난하게 지내려고 애쓴다. 억지 웃음 대신 진솔한 웃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에게도 좋은 점은 있지 않을까? 정말 그를 싫어해야 할 타당한 이유라도 있는가? 그가 가까이 할 친구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한 결코 그 답을 알 수 없다.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 그 생각과 말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어쩌면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뭐 싫은데 억지로 웃거나 마음이 없는데 좋은 척 하거나 이게 저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좀 더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안 보고 그러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차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뭐 싫은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그 사람하고 연락하는 거 좀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시간을 두면 그 시간 안에서 감정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 또 다시 시작을 하거나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유머 넘치는 사람이 되자. 유머 감각은 리더십 기술이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일을 성사시키는 요령이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도 호탕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탐낼 훌륭한 자질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유머 감각을 발휘하라. 그러면 일을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개그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유쾌하고 재미있게 말해. 내가 그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머가 넘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지. 이거 유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막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웃음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해피바이러스처럼 웃음도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웃는 거 보면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진짜 찐으로 웃을 때 있거든요. 엄청 개구쟁이 같거나 그런 모습 봐도 엄청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너무 슬퍼하는 모습 보거나 그러면 저도 또 덩달아서 가슴이 아프고 또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작은 것들에서 행복한 것들을 찾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에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뭐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때가 진짜 기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들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뭔가 그 사람한테도 의미가 돼서 기억이 되고 그 내가 하는 그런 말들의 사소함을 기억해 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놓치는 편이기는 해요.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놓치고 이렇게 다 믿는 편이거든요. 막 의심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냥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그럴 때는 한번 쫙 펼치는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해서 아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둬서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고 또 시크릿 내용 할게요.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다. 조 바이텔리 박사.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고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한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자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하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낸다.
풀은 애를 써가면서 자라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것이 섭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밥 도일.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밥 도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것이다. 밥 프록터.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다. 깃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깃털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젊은이에게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알아보도록 했다. 이틀 후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발치에 뉴욕시 고층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그 깃털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그린 깃털과 똑같이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완전히 신뢰하게 된 젊은이는 이제 훨씬 큰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나는 비밀을 이해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95%는 비어 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된다. 나머지 5%는 1, 2분만 기다리면 곧 자리가 생긴다. 나는 늘 이렇게 한다. 데이비드 셔머, 투자 트레이너, 부자 되기 전문가. 이제 난 꼭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하리라. 또는 난 항상 운이 좋아. 늘 이기거든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 멋진 일을 기대하라. 앞날에 멋진 인생이 창조될 것이다.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다. 오늘 할 일은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모모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프렌티스 멀포드. 프렌티스 멀포드는 이 글을 1870년대에 썼다. 대단한 선구자 아닌가?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으리라. 당신은 분명 앞서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늦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당신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자.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에 연달아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끌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시간 후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부족해 라고 불평하는 일이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는 강아지처럼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리고 삶을 바꿔라.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 1단계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믿기 2단계에는 3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기 3단계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미리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렇게 한 단계 앞당겨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이것들이 잘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하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계속 나눌 거고 이렇게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얼굴 보고 제가 생각한 것, 느낀 것들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제가 늘 말하듯이 진짜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가치 그리고 사람 마음 하나에 다 달려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마음과 머릿속에 담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관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행히도 친구들이 마음이 되게 순수하고 착해서 그리고 영민해요.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게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또 진짜 어떤 상황에서라도 되게 진심으로 말하려고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 눈빛이 맑은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진짜 눈빛이 반짝이는 건 진짜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있어요. 빛이 진짜 반짝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눈빛들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런 친구들이 계속 그런 반짝거림들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많이 위로하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친구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기까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알게 모르게 고생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봐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부터 뭐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지 않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감내하고 참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들도 봐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런 뭐 친구들이 가진 그런 순수한 마음, 본연의 마음을 믿으려고 했고 만약에 어떤 경계가 와서 조금 속이려는 것들이 보이더라도 그냥 알면 속는 게 아니다. 진짜 모르고 당하면 사귈 수도 있지만 좀 속아주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었고 그래도 계속 믿어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교류하고 이러면 살아가다 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느껴지는 거고 내가 보내는 좋은 생각이나 기운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친구들이 보내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들도 저한테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뭐 그냥 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뭐 기쁘면 웃고 행복하고 슬프면 울고 분하면 화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들도 잘 들여다보고 직면할 수 있다면 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런 감정이 자세하게 읽혀지면 타인을 보는 마음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타인의 마음이 이런 기분이겠다. 이렇게 좀 헤아려 볼 수도 있고 공감도 해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에 그런 응어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녹아져 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봐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고 제가 이걸 평생의 과업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 생이 끝나는 마지막 축제까지 같이 가지고 갈 거고 여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운하게 여기거나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뭔가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확보가 돼야 그런 약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은 지켜주고 싶어요. 그냥 뭔가 억울하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이 토닥거려 주고 싶고 진짜 말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제가 대신이라도 말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객관적인 상태가 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그런 얘기들을 함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렇게 아빠한테 받았던 사랑, 엄마한테 받았던 온전한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았던 많은 감사들을 잊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또 친구들한테 온전히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프고 슬픔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해주고 그러면 친구들은 그 아픈 과정을 좀 덜 겪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멘토를 찾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어떨까? 내가 아름다운 시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한테 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너무 슬프거나 서운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말해주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런 마음 나눌 테니까 친구들도 예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많이 위로해드리고 100만 번 볼 뽀뽀드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자요. 굿나잇. 제가 하는 이런 영상들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슬픈 날에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 진짜 그래도 이렇게 저녁 하루 마무리하면서 들으면 친구들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친구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